선수에 대한 지출이 빅마켓 팀에 대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성적도 안 좋아. 근데 스몰마켓 팀들이 흑자를 보는 비결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MLB에는 왜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이 구분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부자 구단들이 정말 수입도 많고 또 선수에 대한 지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이기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스몰 마케팅 소위 가난한 구단들은 연봉 지출도 적게 하고 수입도 적고 그 다음에 성적도 별로 안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업이익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부자 구단이라고 흑자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스몰 마케팅이라고 가난한 구단이라고 적자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소위 가난한 구단들이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난한 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리그의 빈부의 격차, 구단 간 빈부 격차가 심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그들의 경영 전략의 차이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territory right 때문입니다. 연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팀들은 자기의 연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고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려면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그거를 허락해 줘야지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고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 경제학 1강에서 강의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프로그램 구단들은 로컬 모노폴리다, 지역 독점사다. 즉 자기의 연고지가 자기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팀의 연고지는 자기의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곳은 자기의 연고지다. 로컬 모노폴리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연고지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야. 그럼 나는 좋은 환경에 있는 거고, 나의 연고지가 굉장히 열악한 시장이야.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냥 운명입니다. 나의 연고지는 정해졌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돼. 연고지를 옮기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연고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의 연고지, 즉 팀이 소속된 도시의 어떤 시장 규모나 혹은 그 특성에 따라서 자기의 경영 환경이 현격차게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시카고 같은 도시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일단 인구도 많고 경제 활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좀 높은 편이겠죠. 반면에 오클랜드 지역이라든지 뭐 캔사스 시티라든지 마이애미라든지 템파베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대도시죠. 대도시지만은 상대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현격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차이가 난다. 그거에 따라서 스몰 마케팅과 라지 마케팅으로 나눠진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도시의 어떤 시장 규모, 인구, 경제력 이런 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단마다 팬 충성도가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두 팀이 있지 않냐, LA에는 다저스와 그 다음에 에인젤스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시카고에는 컵스와 화이트삭스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두 팀 다 각 도시에 두 팀씩 다 시장 규모는 동일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세 팀들도 빅마켓 팀에 속하지만 왜 뉴욕 양키스와 왜 LA 다저스와 왜 시카고 컵스를 더 빅마켓 팀으로 얘기하느냐. 그거는 그들에 대한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 즉 팬 충성도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역사의 흐름, 성적과 구단의 경영과 거기를 거쳐간 스타 플레이어와 구단의 마케팅과 이런 총 집산으로 뉴욕 양키스가 뉴욕 매치보다 팬 충성도가 더 높고 팬들의 다저스의 충성도가
에인절스에 대한 충성도보다 LA 시민들 사이에 더 많고, 시카고 시민들 사이에는 컵스에 대한 충성도는 높은데 화이트삭스에 대한 충성도는 별로 안 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이 빅마켓 팀이냐 스몰마켓 팀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드시 연고지 도시, 연고 도시의 시장 규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팬 프레퍼런스를 결정하는 그 시장의 어떤 소비자의 특성, 대표적인 게 팬 충성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이 좋아질 때 증가하는 매출액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빅마켓 팀의 경우에는 잘했어요. 잘하면은 시장 규모도 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수입이 팍팍 올라가요. 혹은 팬 충성도가 높은 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아지면은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으니까 매출, 수입도 많이 증가해요. 그렇죠? 반면에 스몰 마켓 팀은 빅 마켓 팀처럼 그 성적이 좋아진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매출액의 증가가 굉장히 미미해요. 훨씬 더 거기도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나 그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차이가 우리가 살펴본 왜 스몰 마켓 팀은 뭐 구단주가 가난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얘네들은 쉽게 해서 선수들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왜 빅마켓 팀들은 선수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과감하게 하는가? 이 경영 전략이 차이가 나는 게 시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는 먼저 그 팬 충성도의 중요성, 팬 충성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표입니다. 요거는 컵스와 화이트삭스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컵스는 시카고 컵스는 강한 팬 충성도를 갖는 팀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글에서 시카고 컵스 뭐 팬 로얄티 이렇게 한번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뭐 분석한 얘기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컵스는 충성도가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고 화이트삭스는 반대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둘은 동일한 도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팀의 어떤 수요의 차이는 어떤 시장 규모의 차이가 아니고 팬 충성도의 차이다. 그 다음에 그때 성적에 따른 차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90년대 평균 승률이 컵스는 47.5%예요. 근데 화이트삭스는 52.2%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화이트삭스가 많이 이겼습니다. 2000년대도 보면은 컵스는 51%, 화이트삭스가 52%. 뭐 둘 다 약간 above average 되지만은 약간 화이트삭스가 더 많이 이겼어요. 2010년도 10년대에는 컵스는 다시 45%, 근데 화이트삭스는 51%. 그러니까 10년 평균 승률로 보면 뭐 연도별로 좀 뭐 잘했고 못했고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0년 동안 화이트삭스는 항상 이기는 팀이었고 컵스는 주로 지는 팀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 관중을 볼까요? 연 평균 관중이죠. 90년대 보면은 컵스 관중이 더 많아요. 230만이고 화이트삭스는 190만, 200만. 뭐 격차가 크진 않지만 컵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성적이 더 나쁜 팀이야. 그러니까 정말 얘네는 충성스러운 단골 손님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오면 그 격차가 더 벌어져요. 화이트삭스, 컵스가 좀 잘하니까 얘네가 300만 명이 넘어가요. 메이저리그에서도 300만 명을 넘는 연 관중이 그런 팀이 많지 않습니다. 화이트삭스는 220만. 그러니까 얘네도 대도시니까 200만이 넘죠. 그렇죠? 거의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에도 컵스는 못하는데도 계속 관중이 많아요. 300만. 근데 화이트삭스는 200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팬 로얄티 차이가 나면 이렇게 관중의 차이, 즉 수입의 차이가 벌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요거는 입장 수입이에요. 그럼 여러분 2008년과 2011년을 볼까요? 뭐 최근 거를 갖고 와도 되지만 이 표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와이삭스는 7,400만 달러인데 입장 수입이 컵스는 1억 4천만 달러, 2배입니다. 아까 입장 수입, 관중 수는 아까 1.5배였는데 입장 수입은 2배네요. 그 얘기 뭐예요? 컵스의 입장료가 더 비싸다는 거죠. 컵스의 입장료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관중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장 수입이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마켓 팀이냐 스몰 마켓 팀이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팬 로얄티를 제가 들었는데, 이 팬 로얄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장 규모의 차이, 아까 도시의 규모의 차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비록 연고도시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만약에 팬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다면 빅마케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팀이 빅마케팅이 되고 어떤 팀이 스몰 마케팅이 되냐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빅마케팅의 경영 전략은 무엇이고 스몰 마케팅의 경영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오클랜드 에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에이스는 대표적인 스몰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사실은 뭐 머니볼도 보고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겠죠. 자, 이거는 70년대 오클랜드 에이스의 성적과 관중수, 그 다음에 MLB 평균 관중수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70년대는 오클랜드 에이스의 전성기였어요. 엄청난 강팀이었습니다. 특히 72년도부터 74년도까지 연속으로 3년을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어요. 여러분 지금 LA 다저스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디비전 우승을 정규 시즌에서 10년 넘게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LA 다저스의 다이너스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스터가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디비전 우승하는 건 그냥 기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랬는데, 월드 시리즈에서 지난 10년간 딱 한 번 우승했어요. 지난 코비드 기간에 한 번 우승했어요. 그만큼 월드 시리즈 우승하려면은 성적도 실력도 좋아야 되죠. 운도 따라야 되고 쉽지 않은데, 오클랜드 에이스가 72년부터 74년까지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중수의 변화를 보세요. 71년도에 와 72년도 우승했는데 90만, 92만 비슷하죠. 73년도에 2년 연속 우승했으니까 100만이 되네요. 근데 74년도에는 84만 5천으로 오히려 주네요. 세 번째 우승했는데도. 물론 75년도에는 더 높아지긴 했지만, 즉 이게 뭐예요? 계속 더 잘할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 미미해요. 그렇죠? 대표적인 스몰 마케팅이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평균 이런 그 관중수보다도 적어요. 스몰 마케팅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죠. 스몰 마케팅이라는 것은 수입만 적다는 게 아니고 한계 수입, 추가적인 수입, 잘할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7년도에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구단주가 확인한 거예요. 76년까지 거쳐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잘하면은 선수들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연봉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연봉은 점점 불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계속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3피트 우승하고 계속 잘하는데 매출은 안 증가해요. 비용은 증가한대. 그러니까 적자 보겠죠.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6년도에 시즌이 끝나고 구단주가 확인했어요. 약간 화도 나고, 우리 도시는 안 되겠다. 포기. 그래서 스타 선수들 다 다른 팀과 트레이드를 통하면서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미래 드래프트 자원을 받고 팔기도 하고,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를 받고 스타 선수들을, 연봉 비싼 스타 선수들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약팀으로 바뀌죠. 좋은 선수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레슨을 배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로스터를 구성해서 우승을 하는 전략을 하면 무조건 적자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면 좋은 로스터를 구성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익을 내는 게, 만약 좋은 성적을 못 내더라도 우리는 돈을 별로 안 썼으니까 이윤이 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관중 오지 않겠습니까? 명색의 메이저리그인데, 그렇죠? 이게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현격히 다 차이가 납니다. 오클랜드 에이스와 같은 스몰 마켓 팀이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줍니다. KBO와 MLB 구단의 비즈니스 비교라는 영상, 오른쪽 위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MLB 구단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구단주가 부자이건 뭐 덜 부자이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얘들은 자기 구단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구단주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 있겠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구단을 어떻게 기업으로서 잘 운영하느냐,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소유주라면 자기의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서 경영 전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몰 마켓 팀의 전략은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려는 전략이고, 빅마켓 팀은 어떤 거예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하다 보면 뭐 스타급 선수가 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못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승을 못하고 심지어 플레이오프도 못 진출한다. 그러면 좀 적자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승을 하고 이럴 때는 이 빅마켓 팀들은 시장 규모도 크고 팬 로열티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보상을 해줘요. 수입이, 한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빅마켓 팀은 그랬을 때 많은 영업이익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빅마켓 팀의 전략은 소극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 스몰 마켓 팀의 전략은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과감한 투자를 했다가는 우승해도 적자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떤 팀은 선수 연봉이 페이롤이 뭐 뉴욕 양키스 3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가난한 구단처럼 보이고, 수입도 3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가난한 구단처럼 보이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쓸 여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구단과 가난한 구단의 격차가 심하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는 자본주의고 NBA는 사회주의고, 그 말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가난한 구단, 진정한 부자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그들의 경영 전략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